굉장히 이야기할 것도 많고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논란도 많은데 네. 이 6군은 절대 금기입니다. 아, 다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간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당뇨에서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이야기할 것도 많고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논란도 많은데 금기그룹 풀로 다 설명드리면 네. 1형 당뇨, 임산부, 섭식장애, 거식증, 폭식증, 성장기, 중증 만성질환자, 고령의 근감소증 네. 이 6군은 절대 금기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대한당뇨병 학회 지침에 보면 이제 네. 시간 제한 식사라고 돼 있어요. 시간 제한 식사는 권하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다. 네. 근데 금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네. 그냥 권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그 이유가 당연히 이제 저혈당. 이득보다 위해가 더 크다. 이득 손실 저울을 따져봤을 때 이득은 명확치 않고 저혈당의 손실은 크다. 대한당뇨병 학회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지침이 ADA, 미국 당뇨병 학회 가장 최근판에 보면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을 염두에 두고 올라가 있는 지침은 아니고 라마단. 네. 우리 그 이슬람권에서 이제 종교적인 신념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네. 이분들 때문에 이제 만들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IDF-DAR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약을 뭘 먹는지,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뭐 당뇨, 뭐 당할색소 이런 거 쭉 따져가지고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세 그룹으로 나눠서 뭐 누구는 뭐 약을 옮기고 해봐라 지침이 있어요.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국내에서 대학교에서는 설명하겠죠. 아주 이제 저명하신 내분비내과 교수님들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IDF-DAR 도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긴 한데 나머지는 대한당뇨병 학회 지침을 볼 거기 때문에 99%의 의사들은 아마 권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당뇨 약입니다. 썰폰 요소제라고 이제 네. 오뚜기만 조그만한 거, 네, 네. 그다음에 인슐린 이런 것들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저혈당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 이걸 먹고 금식을 한다 이거는 네. 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SGLT2 억제제 네. 되게 핫한 약인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장기간 금식했을 때 케톤 산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수술이나 금식 시에 끊으라고 돼 있어서 간헐적 단식 이제 애초에 금식을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인구이기 때문에 이제 약을 바꾸거나 네. 뭐 주치의와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그 당뇨약을 처방하는 의사분들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네, 네. 아마 답변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고혈압은 사실 이제 좀 괜찮아요.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긴 분 그렇죠. 더더욱 권해볼 수가 있고 실제 연구에서 이제 대시 단독에 비해서 대시와 간헐적 단식을 병행해 보니까 혈압이 좀 더 내려가는 것 같다. 아, 괜찮네요. 예, 이런 RCT가 있었어요. 원리적으로 상당히 괜찮은데 네. 다만 이것도 이제 문제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뇨제, 뭐 베타 차단제 이런 거 먹는 분들이 이제 장기간 금식을 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 네. 뭐 탈수 이런 게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해보려고 한다. 뭐 약이 좀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라고 이제 꼭 상의를 해보고 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질환 같은 게 극명하게 나뉘는 게 네. 제일 좋다, 제일 증거가 많이 쌓여 있는 게 이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 참 이름이 옛날에는 이제 지방간 세 글자였는데 갈수록 복잡해져가지고 네, 네. 지금 이제 정식 명칭이 MASLD 마질드 이름이 이제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스테아토틱 리버 디지즈 그냥 지방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식 이름입니다. 이걸로 써야 됩니다. 이것도 참 제가 알기로는 오피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마플드 마질드로 바뀔 겁니다 아마. 네. 어쨌든 이 지방간이 이제 간헐적 단식이 좋다. 네. 근데 비만으로 생긴 거니까. 해야죠. 네네네. 이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간 지방, 간 효소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게 이제 굉장히 증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정반대로 네.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진행성 강경변. 이분들 이제 딱 들어도 이제 이화 작용이 막 엄청 생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이제 금식이 굉장히 위험하고 네. 오히려 역으로 자주 먹어라. 아침을 일찍 드시고 네. 저녁을 늦게 드시고 야식 드시고 간식 드시고 최대한 자주 드시라고 하는 게 이제 강경화가 있는데 설마 금식하실 분은 없긴 하겠지만 간경화가 있는데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만 먹고 간경화가 생겼는데 여전히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알코올을 이제 금식으로 본다면 알코올로 본인의 열량을 이제 충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술 끊어야 되고 BCAA라고 네. 그 가지사슬 아미노산 요런 거 이제 막 포로 먹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필수 아미노산 좀 보충해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이분들 절대 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만 12세부터 만 32세까지 20년간 아침을 못 먹었어요. 대장균이 너무 심해서 강제로 했죠.
강제로 항노화가 저녁 단식이 더 근거가 많긴 네, 하지만 네, 네, 아침 네. 단식 강제로 했는데 네. 30 한 5세 정도 되니까 레전트 끝나고 펠로 끝나니까 네.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면서 먹어지더라고요. 오늘이 뭐 간헐적 단식의 여러 가지 근거나 뭐 네. 이론 건강 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지만 하셔서 좋은 분이 있고 네. 뭐 항노화도 일부 뭐 근거가 있지만 사실 저는 삼시 세끼 먹으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아침을 먹는 것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새로 이제 다이어트도 해서 러닝도 해. 뭐 이런저런 처방도 받고 있어. 했을 때 이제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혹시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대사증후군, 네. 뭐 지방간 이런 분들은 이제 하면 너무 도움도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영원히 하라는 건 아니고 네. 그 단기간에 좀 살 빼는데 체질에 맞는 분들은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충분히 해보시면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이 12대 12부터 해보는 거야. 7시에 저녁 먹고 7시 아침 먹는 거야. 그것도 쉽지는 않네요. 네네 야식만 끊는 건데 또 쉽지 않은 게 맞고 네. 횟수가 많은 식사를 네. 해온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근데 한 발짝을 못 떼면 두 발짝 못 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저만 봐도 저녁 먹는 시간이 8시 반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자기 전에 꼭 뭐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좀 먹어. 아 그거는 네. 그 의사 선생님이시면 네. 아이스크림이 정말 그 간헐적 단식을 떠나서 몸에 안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그래도 내가 간헐적 단식까지 일단 가야 되기 때문에 야식부터 끊으시고 12대 12가 잘 되면 네. 당연히 이제 그 다음은 14대 10입니다. 5시에 이제 이른 저녁을 먹고 이제 다음날 7시에 먹는 거죠. 네. 요게 요까지 된다. 이제 잘 되면 근본 16대 8까지 16대 가는 겁니다. 8. 예. 헷갈리지 마세요. 16하고 8. 네, 헷갈릴 뻔했어요. 16대 8에서 8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7시 먹고 네. 점심을 12시 풀로 먹고 네. 3시에 살짝 간식을 먹던지 아니면 7시에 아침 먹고 네. 3시에 풀 점저를 먹던지 요렇게 하고 이제 3시부터 금식입니다. 그냥 물만 먹나요? 요것도 네.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 사실 이제 물이 맞죠. 지침은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 네. 칼로리가 없고 그러니까 혈당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아메리카노까지 봐주는 거야. 요까지가 1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는 금식을 깬 첫 끼 정제 탄수화물을 빼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이제 과일, 난 뭐 견과류, 뭐 땅콩버터, 요거트,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금식을 깼을 때 가장 좋은 건 삶은 달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탄수화물도 없고 제일 위도 보호해줄 수 있고 간헐적 단식을 완성하는 거는 이제 시간도 되고 첫 끼도 되면 이제 나머지 두 끼를 건강하게 먹는 거죠. 이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단백질, 식이섬유, 복합 탄수화물, 불포화지방, 뭐 통곡물, 뭐 우리 건강한 것들 딱 네.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 그런 네. 것들로 이제 두 끼를 구성하면 이제 네. 완벽하게 간헐적 단식을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여러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사실 체중 감량을 하면서 꼬르륵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어떤 방식을 하든. 꼬르륵 소리를 아주 못 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긴 한데 좋은 신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뒤에. 네. 저는 이제 근성장의 신호로 보는 거죠. 아, 이게 고통이지만 되게 즐거운 네. 신호로 저는 생각하는 거야. 통증이 있어야 보람이 차요. 똑같은 거예요. 꼬르륵 소리가 나면 아 살이 빠지고 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 내 몸에 어떤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멋지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또 마지막으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꼭 피해야 되는 간헐적 단식의 방법. 잘못된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48시간 이상 금식하는 거예요. 쭉 여태까지 뭐 다 네. 설명드렸죠. 이게 네. 기아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네. 기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내가 기아 상태구나 몸에서는 다음에 첫 끼에 탄수화물을 미친 듯이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살이 더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네. 영양 실조, 필수 지방산 같은 게 안 들어오면서 이제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생성이 안 되기 네. 때문에 48시간 이상 금식은 하시면 안 되고요. 아예 이건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잘못된 방법이 단식이 끝나는 첫 끼를 폭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냥 그 다음 끼에 뭐 먹을지만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적어놔요. 이런 분들은 안 네. 하시는 게 맞다. 아. 그냥 안 맞는 분이라 네. 예. 첫 끼에 인슐린 민감성이 최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게 되고 네, 네. 또 이런 경험들이 거식과 폭식으로 이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나 그다음에 생리적으로나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자. 자, 오늘 이렇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 진짜 오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다 배운 것 같아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제가 답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달아주시고요. 이 오늘 받았던 느낌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좋은 조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